이제 소개받은 김영삼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0일 밤에 잘못했으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가호와 많은 국민들의 염려의 덕분으로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자랑으로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느낄 때 저는 약 1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연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도 이야기를 할 것이 너무도 많아서 제한된 시간에 무엇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연재는 삼선개행과 국제정세라 이런 연재를 붙여봤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삼선이 아니라 영원히 대통령이 되기 위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박정희는 재앙으로, 왕으로, 황제로 고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애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박정희 씨가 이 영도하고 이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나라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체의 자유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최소한 박정희를 공개하는 모든 연설은 한 자도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설해도 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여옥이가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신문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써라, 이것은 쓰지 못한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박정희가 하고 있는 중앙정보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사마다 중앙정보부에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신체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 시간에 어디로 가도 며칠을 행방불명이 돼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이 시간에 없어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김영삼이가 국회에서 박정희는 독재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공화당에서는 징계에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김영삼이가 만일에 취소하지 아니하면 징계에 붙이겠다 그래. 내가 다시 나갔습니다. 독재자를 보고 독재자라고 하는데 무엇이 나쁘냐? 박정희는 독재자다 다시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박정희와 중앙정보부 김영옥이를 저는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제2의 책임과 되지 말라, 민족의 반역자가 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에서는 저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초산으로 뿌려서 죽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초산은 얼굴이나 어디든지 맞으면 그대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96%의 농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건총이나 장총으로 쏘는 것보다 안전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여러 가지 암살의 음모가 있지만은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안 맞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에 맞기도 하고 혹은 팔에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창문을 열어서 병채로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문을 걸고 다녔습니다. 문이 안 열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가 하고 있는 정책이요 정치입니다. 저는 이러한 포악하고 무도한 독재자들이 이 땅에서 물러날 때까지 김영삼이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약 열흘 전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가서 또 내가 한 얘기가 문제가 됐어요. 박정희 독재자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가서도.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에기뉴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회의장, 양당의 총무,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정치인들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 론서리언 기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저는 기자들에게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요. 이러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을 도우는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충고를 해라. 그래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희가 삼성개헌을 이룩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남한은 완전히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 중앙정보부나 경찰은 개헌을 반대하는 모든 인사들을 감시하고 데모하는 학생들을 따라다니기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이 남한에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북이 김일성이가 직접 공개적인 공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싸울 힘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돼버려. 그 문제에 대해서 5만 5천의 군대를 보내놓고 있는 미국, 군사면에 있어서 100% 온전을 두고 있는 미국, 경제적으로 거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왜 방관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문제다. 공동의 문제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하여금 삼선을 못하도록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충고를 해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맹국가로서 만일 미국이 이북 김일성이와 동맹을 맺는다, 무슨 무역협조를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게 충고할 권리와義務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충고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대주의자라고 그런 얘기를 미국 가서 했다. 사대주의자는 바로 박정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영삼이보다 몇 배 사대주의자입니다. 왜? 앞으로 11호가 달로 가던 날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공휴일로 쉽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쉰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국민은 기뻐서 실만해요. 닉슨이 쉬라고 했는데 그날 미국 국회는 열렸습니다. 미국이 아참한다고 그날 쉬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미국처럼 달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쉬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뿐인가? 우리의 영토 제주도를 미국의 오키나와 대신 내놓겠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어떻게 우리의 영토를 내준단 말이에요. 미국이 제주도 같은 거 봤습니까? 내 알아보니까 절대 안 받겠다고 그래.
아참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대주의자는 바로 누구요? 박정희가 사대주의자요. 그것도 미국에서 난 워싱턴 포스트가 해견한 가운데 AP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해견한 것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사흘 동안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안 되도록 막아놨어요. 잡아놨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일면 전체를 다 타자하고 토배난 신문 기사를 발표를 사흘 동안 안 했습니다. 나하고 해결한 기사를. 그것도 10분의 1도 발표를 안 했어요. 지금 공개한 거는 싹 다 빼버리고. 이런 더러운 자들이에요. 이것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닉슨이 방문을 한다고 이번 20일 날 떠난다고. 오직해서 닉슨이 백악관에서 안 만나 죽었어요. 최소한 외국의 대통령이 남은 나라에 갈 때는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국제 갈래요 예의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납니다. 워싱턴하고 그 5시간 정도 비행기로 걸립니다. 이런 욕된 길을 박정희는 간다는 거예요. 또 만나러. 저는 만일에 이 삼성개헌이 끝내 박정희가 포기 아니하고 억지로 감행할 때 우리나라는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제적으로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한국 땅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는 낙인을 하나 찍힐 것이고 이 나라에는 안정이 없는 나라, 일반 외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월남의 사춘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코리아에서 왔다 이러면, 프롬 코리아 이러면, 아이고 월남 근처 사는 사람 이렇게 창피한 꼴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망신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 여론 유엔에서나 세계 여론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미국이 첫째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영원히 고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올 것이 뭡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최소한 국가의 혼란이 일어나고 어지러울 때 그것을 수습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정치가 불안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지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 119조에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 국민에게 선서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는 국권을 준수하고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독립증진을 위한다. 이에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박정희도 했어요, 그거.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는 이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수습할 수 없는 국제적인 고아로 우리나라를 타락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것만은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신민당은 비록 국회 안에서 너무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뽑아주지 않아서, 전라북도에 한 사람도 뽑아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죄를 도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4분의 1이 겨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혈당 넘어가지고 지금 47명인데 이중재 의원이 어저께 당선 겨우 되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싸울 것입니다. 지난번에 개헌이 발의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의사당을 점령하고 발의를 못 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데모도 했습니다. 그 데모할 때 저는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앞에서 가로막던 경찰관이 내가 박정희 사배이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생님, 그들이 죄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 죄는 통치자인 독재자 박정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전주에서도 요즘 제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여기에서 저 성토대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비행장에서도 했습니다. 공화당 청년당원들을 시켜서 사대주의다 규탄 데모를 했습니다. 또 그거 말리로 순경이 몇백 명이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꼴입니까? 지가 시켜놓고 또 말리로 보내고. 그래 오다가 경찰차가 하나 뒤집혀가지고 순경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관 약 20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경찰관 제가 찾아갔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경찰관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마다 나는 것이 경제인 협회, 상공인 협회, 노동조합, 재행군인의 박정희 지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돈 쓴 것만 해도 몇 억을 썼을 겁니다. 이 더러운 자들. 어쩌면 이승만 박사가 망하기 직전에 하던 자유당 수법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지.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기어이 삼성개헌을 강행할 때 반드시 이 박사가 갔던 길을 그는 걸을 것이다. 이 박사도 개헌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선거 부정을 하고 더러운 짓 하고 민의를 가짜로 동원하고 이런 짓 하다가 망했습니다. 야당 사람 돈으로 사가지고 가고 이따위 짓 하다가 망했어요. 이번에도 그게 뭡니까? 제가 미국 있을 때 우리 신민당 의원 3사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수천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 청와대에 앉아서 아무리 할 일이 없어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당에서 개헌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하는 정구영 의원을 가리켰어요. 정구영 의원은 한때 공화당의 총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당명에 따르지 않으려거든 당에서 떠나라! 독재자가 하는 소리지만은 너무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나무당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가 어느 도단이에요. 언제나 어려울 때는 배신자는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 때도 민주당에서 17명이나 그때 마지막에 풀려갔어요. 이러한 자가 있을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세적인 징조입니다.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더디 플레이, 더러운 플레이를 하는 그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는 것입니다. 4.19의 어린 학생들이 엊그제같이 죽어갔고 피 어린 우리의 동생들이 이 시간에도 불구의 몸으로 병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어디서 나온 용기로 제가 무엇에 다시 삼성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역사가 두렵지 않고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삼이가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초산 안이 따발총이 저 가슴에 다시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로부터 민주주의를 뺏고 우리로부터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여한 무리하고라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싸울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주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싸울 때가 왔습니다. 이 공화당의 무서운 업무를 기어이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공화당이 그렇게 자유당이 막아낸처럼 비참하게 학생들의 데모나
국민의 반대로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71년도에 정권 교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무로 우리는 부끄러운 행편에 있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해보지 못한 민족이다. 영원히 자치 능력이 없는 불쌍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한번 세우자 말이에요. 박정희가 삼성개헌을 포기하고 물러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공개의 하사를 퍼붓고 있는 이 김영삼이도 박정희를 위대한 애국자로 존경하겠습니다. 국부로 모셔야지, 국부로. 그동안 이들이 너무도 못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정권이 뺏기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치적인 보복은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신민당의 원대 총무로서 여러 국민과 공화당에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 정치보복은 안 할 것입니다. 정치보복이 있는 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친애하는 전주에 계신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삼성개헌하는 국회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 책임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온갖 지모를 다 짜가지고 이 개헌안을 봉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수의 47명이나 여러분이 기대하지 마시고 배후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신민당의 47명을 이끌고 여러분의 앞에 서서 총을 맞든지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니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에 계신 여러분, 오늘 2시부터 이 늦게까지 너무 더운 가운데 많은 분들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워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2시부터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해방시켜 드려야 게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을 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국민은 박정희의 음모를 즉시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